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유권을 공부해 볼게요. 강론이라 하면 개별적인 물권 8가지를 따로따로 배우는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에서 통상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유권의 전체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점유권은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꾸 배우다 보면 더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우리 물권이 뭐냐면,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다. 지배는 사용 수익 처분이거든요. 사용 수익을 하는 용익 물권, 처분하는 담보 물권. 그런데 이 점유권은 물권인데도 뭐 보면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처분한다 이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소유권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점유권에 대해서 한 번도 법을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거야. 그리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근데 저 점유권은 기원 한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로마법 시대 기원전 사람들이 만든 제도거든요. 점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 가지고 있으면 그자에게 권리를 줘서 보호를 해야 된다. 영구히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권하고 다른 거다. 그 사람이 소유자이든 소유자가 아니든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의 평화가 유지되고 폭력이 방지된다는 것을 2000년 전 사람들이 알아서 제도화시켜 놓은 거니까, 우리가 저거를 모르면은 좀 존심 상하는 거지. 저걸 못 알아들으면. 그런데 제가 이제 점유권을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 노력이 더 방해가 될 때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거든. 이건 너무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개념이니까.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내 거는 점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이지. 근데 그거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거든요. 한 3살만 되면 말만 트이면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그렇지 않나요? 소유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생리적으로 갖고 태어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안난쟁이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내 거 그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게 친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하는데 자꾸 이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오해를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유권 들으실 때는 하여튼 소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를 알고 기본으로 딱 전제를 가지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 맡기고 하고, 오늘은 입문 강의에서는 요 첫 부분요, 점유의 기초 개념요, 점유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런 용어들 몇 개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의 개념. 점유가 뭐냐면은 딱딱하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해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다. 사실상의 지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률상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 따지고 그냥 걔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통을 점유하고 있고 마이크를 점유하고 있고 옷 입고 있는 것도 점유고요. 슬리퍼 제가 신고 있는데 이것도 점유예요.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 그러니까 점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네. 첫 번째 사람은 물건 되게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뭐 비니인가 저거 모자도 있고 고글도 있고 배낭, 파카, 장갑, 바지, 옷 다 점유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고, 이 가족들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이거 훔친 밤손님이네. 도둑놈은 훔친 물건을 보따리 가득 점유하고 있네요. 점유.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주어져요. 심지어 훔친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이 주어집니다. 192조에 나오는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점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자다 이거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어요. 그 훔쳤건 샀건 뭐 받았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 수중에 들어오면 점유권자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것도 되게 쉽지만 점유권은 잃기도 쉬워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점유를 상실하면, 그 물건이 내 품을 떠나면, 내 지배 범위를 떠나는 순간 점유권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내 수중에 있을 때 가지게 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권 공부할 때 제일 처음 해결해야 될 숙제는 뭐냐? 이 3글자하고 이 5글자의 관계예요. 점유할 권리. 자, 우리의 언어 감각상 상식적으로는 점유할 권리,
좀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점유권. 여기 상식적이잖아. 절대 아니지. 이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둘은 관계 없는 말이에요. 굳이 관계를 얘기하면 반대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를 줄여서 점유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점유할 권리는 다른 말로 본권이라고 해요. 본권 한번 들으셨는데 우리 물권이 총 몇 개가 있다고 민법에? 8개. 점유권 빼고 나머지 몇 개죠 그러면? 7개. 걔들을 본권이라 그래요. 본권. 본권은 뭐냐? 점유할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점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그러니까 이 권리가 있으면 너는 그 물건을 갖고 있어도 되지? 괜찮지? 너는 그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만한 권리를 본권이라 그래요. 점유할 권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을 점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상권자는 30년 계약했으면 3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점유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물을 점유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저렇게 이런 권리들을 본권이라 하는 거예요. 본권. 근데 점유권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점유권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뭐만 하고 있으면요. 점유하고 있으면 훔쳐서 점유해도 심지어 주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얘들은 그런 관계예요. 이 점유할 권리라는 5글자는 213조에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조문 하나 외워주시면 좋은데 저건 외우시라고 했는데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물권적 조건 공부할 때 어떤 물건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 그런데 돌려줘야 되는데 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이 단어 나오네 여기 5글자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점유할 권리 이게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지금 소유자가 달라고 그래요 점유자에게. 근데 그 점유자가 뭐가 있다면 여러분들 지상권 30년 계약했는데 지금 10년밖에 안 썼어. 아직 20년 남았는데 소유자가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가지고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상권이 우선해요 소유권이 우선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상권이 우선하잖아. 내가 전세권이 남아있는데 1년 남았는데 소유자가 집 비우라 그러면 전세권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점유할 권리는 이쪽 개념을 말하는 거지 점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본문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없이 뭐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거부를 못하고 돌려줘야 되지.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것을 이름하여 무단점유라고 해요. 무단점유란 말이 나오면 뜻이 뭐라고요? 뭐 없이 뭐 하는 거?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거. 다르게 표현해봐요. 뭐 없이? 본권 없이 점유하면 안 될 사람이 점유하는 게 무단점유지. 알겠어요? 그럼 본권 가지고 하는 점유는 무단점유가 아니라 적법점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관계를 한번 감각을 좀 익혀볼게요. 이 여자 자전거를 타고 있네.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지. 근데 이 여자에게 이것들 중에 뭐가 있으면 저 점유가 정당화될까? 점유할 권리. 예를 들면 뭘까요? 소유권. 자기 자전거면 점유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강 시민공원 나가서 자전거 대여소에서 1시간 빌렸어요. 1시간 동안에 임차권이 생긴 거죠. 그럼 1시간 동안은 이 임차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점유할 권리. 이쪽이 본권이에요. 이 왼쪽은 점유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가족들은 건물에 기거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자들이지. 뭐가 있으면 점유가 정당화될까? 본권 얘기해 볼까요? 소유권, 자기들 집이면, 그 다음에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 이거 저쪽 다른 건데요. 뭐 나중에 찾아 배우기로 하고. 이 도둑은요. 훔친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자인 건 맞아요. 근데 이 훔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쪽 권리가 있나요? 없어요. 본권이 없어요. 그래도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무단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지. 그러니까 도둑은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거예요. 무단점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하네. 아니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죠. 점유권은 권리. 권리라고 하는 것은 도둑에게도 왜 줄까요? 그 도둑은 때려잡아야지 왜 권리를 줘서 보호하지? 근데 그거를 도둑에게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보호를 해야지만
우리 사회에 폭력이 방지되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20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이 알았고 깨닫고 제도화시켜 놓은 거예요. 로마법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뭔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둑에게도 점유권을 줘야 되는지. 여기 갑소유호 시계예요. 근데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를 남의 시계를 점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어 얘.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지. 무단 점유. 그러면 여기 213조 본문에 따라서 갑은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내 거 달라고 할 수 있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근데 이 쓰레기가 또 쓰레기 짓을 하네. 야 뭐야 네 거라고? 난 못 믿겠는데 메롱 뭐 이렇게 놀리면서요. 뭐 아니, 안 줘요 제 건데. 그럼 어떻게 돌려받아야 될까요? 돌려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 첫날에 했어. 첫날 권리가 있어도 자력 구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국가 구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좀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소송해야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서 내가 소유자고 얘는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죠. 그러면 승소 판결이 떨어질 거라고. 얘가 피고는 원고에게 시계를 돌려줘라. 그래도 안 돌려주면 두 번째 단계 집행 들어갑니다. 국가에 집행 신청하면 법원이 국가가 심지어 이런 데 집행에는 경찰, 군대까지도 동원될 수 있어요. 강제력을 국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요 시계를 뺏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소송과 집행, 국가구제 시스템. 근데 여러분들 이 국가구제 시스템이 소송과 집행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느리고 엄청 비쌉니다. 느려 터졌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시계 하나 내 거 돌려받는데 소송하면은 이게 최소한 한 6개월은 걸리겠지. 1년 이렇게. 너무 느리지. 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렇게 좀 쓰면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고 느리죠. 최악이에요. 그래서 싸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싸고 빠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좀 참교육을 해줬네요. 이렇게 반항하다가 맞았어요. 반창고도 붙이고 머리 깨지고 가만히 뺏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안 되지만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건 그냥 점유에 대한 침탈이라고 해요. 뺏은 거지. 힘을 행사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법치주의에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방어를 하는 게 이걸 못하도록 법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4조 제목은 점유의 회수. 뭔 말이래? 점유가 빠져나간 것을 회수하겠다는 거지. 소유자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주어가 점유자가야. 소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 건지 생각은 버리셔야 돼. 지금 점유 공부할 때. 얘가 점유하고 있었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했어요. 요건이 갖춰진 거네. 점유를 빼앗긴 거죠. 그러면 그 물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저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야. 이건 소유물 반환 청구가 아니에요. 내 거니까 돌려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왜 나를 두들겨 패고 뺏어갔냐. 너는 침탈을 한 거야. 돌려줘. 라고 하는 점유물 반환 청구. 그 점유물 반환 청구. 이러할 권리가 여기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되려면 얘한테 뭔가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권리가 나오는 건데 그때 이 점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의 이름이 바로 뭐라는 거죠? 점유권을 준 거야. 점유권. 그래서 돌려달라 그러면 제가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줘. 자기 건데 왜 돌려줘 이거를. 너 도 맞을래? 이렇게. 너 죽어볼래?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권리가 있으니까 소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거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 아니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이 소송에서 이걸 주장하면 되지. 판사님 제가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었는데 제가 나를 이 지경을 만들고 저렇게 뺏어갔어요. 나 이거 돌려받을래요. 라고 하면 판사는 이 재판을 하게 되죠. 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죠. 얘한테. 이렇게 애를 이 지경을 만들고 뺏었습니까? 예, 뺏었는데요. 그러면 돌려주라고 할 거예요. 판사가 이걸 아니까. 그럼 얘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 이 말은 내 거예요. 이 말 하겠지.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여기서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당신 거예요? 당신 거면 돌려줄 필요까지는 없겠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반성하시죠. 애를 이 지경을 만든 거. 치료비는 물어주세요. 이건 불법행위니까 치료비도 물어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요. 하지만 당신 거니까 시계를 돌려줄 필요는 없네.
라고 얘를 이 소송에서 패소시켜 버리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내 물건을 뺏었어. 근데 자기 거래. 그 사람 거라면 이제 소유자들은 자기 물건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느려 터지고 속 터지는 국가 구제 시스템, 소송과 집행을 할까요? 아니면 이게 침탈을 해버릴까요? 침탈. 치료비나 물어줄 돈만 있으면은 완전 분풀이하고 완전히 이렇게 엄청 폭행을 하고 뺏어버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차렸다니까요. 인류가 오래 전에 2000년도 더 전에. 그래서 이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조문에 있어요. 208조 제2항에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대. 멋진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대. 판사들아 이 말이에요. 판사한테 말하는 거야 법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소송을 한 것은 내 거라고 돌려달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돌려달라는 거야. 무슨 소죠, 여러분들? 점유권에 기인한 소예요. 근데 얘는 내 거라고 그러고 있잖아. 네 거, 내 거는 점유권 이야기예요, 본권 이야기예요. 본권 이야기야. 그러니까 판사들아, 점유의 소가 들어왔을 때 이게 누구 것인지 가지고 이 재판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훈계를 하겠지, 판사가. 아무리 당신 거라도 그건 안 되지. 폭력이잖아. 당신도 그러면 나중에 누구한테 이런 걸 당할 수도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건지 아닌지는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당신은 뺏었어 안 뺏었어 이렇게 침탈을 물어보죠. 뺏기는 뺏었어요 이렇게. 그럼 돌려줘요라고 얘가 돌려주라고 얘를 승소시킨다고.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아니 근데 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판사도 슬슬 열받는 거지.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송에서는 얘가 이길 수가 있다. 승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빼앗은 물건을 돌려줘라라고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안 돌려주고 버티고 있으면 여기 또 집행 들어올 수 있는, 집행, 소송과 집행이 되어서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어서 요 시계를 뺏어서 얘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들은 뭔가를 깨닫게 되겠죠. 아, 이게 아무리 내 거라도 되찾는 방법이 글러먹었네. 폭력이면 소용없게 만들어놨네 법이. 그럼 다음부터는 침탈을 해야 되겠다, 소송을 해야 되겠다. 소송과 집행. 시간이 들고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소송과 집행,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가져와야지 저렇게 침탈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네 라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침탈하지 않고 소송을 거는 거야. 소송. 무엇에 기해서 여러분들? 소유권에 기해서. 이거는 본권의 소예요, 점유의 소예요? 본권에 나오는 소죠. 이 소송이 딱 돌려달라고 하면,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소송 들어오면 얘 뭐라 그럴까 이번에는요? 이렇게 하겠죠. 또 해요? 이렇게. 이 소송을 또 하냐고. 자기는 점유하고 소유도 구별 못하니까 내가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내가 이겼잖아. 근데 제가 반환 청구하는 걸 또 하냐고 이 소송을. 그럴 때 이제 여기 1항에 한번 읽어볼까요?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세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딱딱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얘가 제기한 소는 무엇에 기인한 소였어? 점유권에 기인한 소고, 얘가 제기한 거는 본권이잖아. 소유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서로 관계없는 소라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또 얘한테 말하겠지. 아, 그때 그 소송은 당신이 평화롭게 가지고 있는 걸 빼앗겼다고 그 소송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분이 자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재판해야 되니까 나오세요 해서 또 다시 재판하는 거죠. 그럼 점유의 소에서는 얘가 이겼지만 본권의 소에서는 제가 다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다시 승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돌려주면 집행까지 해가지고요. 결국 시계는 저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보면 저 뭐 하는 짓이냐, 저 시계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지만 우리 사회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거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예, 일상생활에서 제 얘기를 살짝 해보면요,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뭐 지금은 제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에서 제 첫째 아이는 연우, 둘째 아이는 지우인데요.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한 번씩 어렸을 때 얘기인데, 지우가 연우의 장난감을 점유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무단 점유, 형 허락도 없이 점유할 권리도 없이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 형이 봤어. 보면 이게 지금 엄마 아빠한테만 적법 절차를 통해서, 여기서 적법 절차는 엄마 아빠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주먹 날라가지 않습니까? 계속 뺏고 막 팔 비틀고 막 이렇게. 점유에 대한 이 지우의 점유에 대한 뭐가 진행 중인 거죠, 여러분들? 침탈. 그럼 여러분들 이걸 목격하시면 엄마로서 말려요, 안 말려요? 하지 말라고. 침탈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게 이거예요. 우리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게 감각 속에.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팔 비틀지 마. 동생 때리지 마.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연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맨날 내 거예요. 내 거란 말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네 거였어? 네 건데 허락도 없이 만지고 있었어? 그럼 더 때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건지 내 건지는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도 아무리 네 거라도 그렇게 팔을 비틀고 애를 때리면, 동생을 때리면 안 되지라고 침탈을 막으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지우에게 주는 권리가 점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뺏어 버리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뺐나? 하여튼 그렇게 뺏어 버리면 딱 둘을 불러 앉혀놓고 제가 애를 하는 게, 제가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져가는 것을 소용없게 만드는 거죠. 너 뺏었지? 아빠 봤어? 가져와가지고 다시 지우를 줘버려. 이렇게 이걸 하는 거지. 그러면 엄청 억울해하지, 소유자가. 내 거라고, 내 거, 아빠 내 거라고. 아무리 네 거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그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아빠한테 말을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거 내 건데 제가 허락도 없이 바꾸는 거라고, 돌려달라고 하라고 해서 아빠 통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막아야 된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에게도, 도둑인지 아닌지는 소송을 해봐야지. 본권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로 별도의 절차로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도발하고 침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침탈하는 순간 그 점유자들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점유권이 있어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볼까요? 감각을 위해서. OX 확인. 와. 자,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 이런 말을 들어 탁탁 알아들으시죠. 뭐 첩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알아.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누가 뺏어갔다는 소리죠. 돌려달라고 하는 소에서 본권,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점유의 관념화 개념을 볼게요. 점유의 관념화는 뭐냐? 점유에 있어서의 예외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하잖아요. 점유하는 자에게는 점유권이 주어지죠. 이 공식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그 물건을 수중에. 그런데 그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반대도 있어요. 물건을 손에 들고 있어. 분명히 내 지배 범위에 놓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데 너 점유자 아니야. 너 점유권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점유가 관념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점유, 간접 점유자의 점유, 그다음 점유 보유자에게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현상. 조문은 193, 94, 95 순서대로 나오는데, 먼저 상속인부터 볼까 하면 보겠습니다. 상속되거든. 점유권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 돼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남편이고 아내의 딸인데요. 근데 이 복장으로 히말라야를 가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는 순간 이 뭐 많은 물건들에 대한 점유권이 있었어 없어? 이 사람 죽기 전에요. 있었지.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점유권이 있었네. 그 점유권이 상속이 된다는 거죠. 순식간에. 언제? 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상속 사실을 알아야, 아니 몰라도 사망 사실을 몰라도 점유권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 상속인들은 저 물건들에 대한 점유자가 되는 거죠. 배낭, 파카.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때의 점유는 어쩔 수 없어요. 점유 권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점유가 상속되는 건데, 점유자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남편의 사망 사실을 몰라요. 지금 이 아내는 몰라도 점유자가 된 건데, 이 물건들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도 뭐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점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점유예요, 관념화된 점유예요. 관념화된 점유,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거지. 관념이라는 게 안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관념이 뭐야?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들을 관념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다예요. 뭐 상속인들에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는 지금 보니까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임대줬어,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기거하는 사람은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다. 임차인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가 점유자인 건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얘는 점유를 하여 사실상 지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도 얘도 점유자를 인정해요. 이게 이제 간접점유라는 건데 194조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 저런 관계들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불러요. 점유 매개 관계의 특징이 뭐냐? 물건을 빌려줬거나 맡겨둔 거예요. 토지 빌려준 거예요. 부동산 빌려준 거예요. 질권 돈 빌리고 전당포에 물건 맡겨둔 거예요. 그다음에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그건 뭘 받고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물건 맡겨두는 거야. 이렇게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겨둬가지고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잠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점유하게 한 자. 그럼 여기서 누구 말하는 거야? 임대인 말하는 거야? 임차인 말하는 거야? 임대인.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점유권이 있다고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대. 그 집에 안 살아도 임대인은. 자, 이 임대차를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점유 매개 관계. 요럴 때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어도 점유자가 인정이 된다.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간접 점유는 눈에 보이는 점유야, 관념화된 점유야. 관념화된, 보이지 않는 점유죠. 얘는 뭐라 부를까? 저가 간접 점유자라고 그랬으면 얘를요.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이 둘을 맺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유 매개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점유 매개 관계는 이건 점유 매개 관계일까? 얘는요. 매매. 이번에는 임대를 준 게 아니고 갑이 을에게 이 집을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요, 매도인. 얘는 뭐라고? 매수인.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점유 매개 관계일까요? 아닐까? 이거는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요 매개관계 임대차하고 매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점유 매개관계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그 점유물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물건을 팔아버리거나 줘버리거나 이렇게 증여,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은 매개관계가 아니고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빌려주거나 맡겨둔 사람은 내가 맡겨둔 물건 돌려줘, 내가 빌려준 물건 돌려줘라고 할 권리 있어 없어요? 이게 핵심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걸 점유 매개관계라고. 매매 같은 경우는 점유 매개관계가 아니지. 매매를 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점유가 넘어가면 그냥 매수인이 혼자 점유하는 거예요, 이건요. 네, 그렇습니다.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매개라고 하느냐? 이 말 써볼까요? 누가 누구를 매개로 해서 점유하는 거지? 간접 점유자가 누구를 매개로 해서요. 직접 점유자를 매개체로 해서 물건을 관념적으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는 연쇄적으로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전대차라고 해볼게요. 전대차. 전자는 once again 한 번 더 할 때 임대를 했는데 한 번 더 임대를 놓으면 뭐라? 전대. 매매를 했는데 또 매매를 하면요. 전매. 전세권 설정했는데 또 전세를 놓으면요. 전전세. 전자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집이 아닌데 이 건물을 또 임대를 또 주거든요. 이걸 전대차라고 해요. 얘 동의 얻어서 임대인 동의 얻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전대차도요. 있지.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전차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어떤 점유를 하는 거야? 직접 점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지금까지는 직접 점유를 하고 있었다가 이 집을 비워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무슨 점유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간접 점유.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임대차, 전대차가 있으면 점유자가 총 몇 명이라는 거예요? 3명. 얘는 직접 점유자, 얘들은 간접 점유자.
여러분들은 당분간 훈련이 되기 전까지 계속 실수를 하실 건데 제가 이렇게 임대를 딱 해놓고 그렇게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면 이 건물의 점유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당분간은 여러분들 계속 얘만 대답을 하세요. 얘만 점유자라 그러는데 정답은요. 얘도 점유자고 얘도 점유자고 얘는 직접 점유자 얘는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점유 보조자, 이 가게 점원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사장님은 골프 치러 갔고요. 가게에 남아서 점원이 이 물건들을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도 이 점원은 점유자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게 195조에 나와 있는데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 뭐냐면 주로 고용 계약이에요. 고용. 가정부로 고용했다든지 가게 점원을 고용한 거야. 수직적인 명령 복종 관계 이렇게요. 이런 관계를 점유 보조 관계라고 합니다. 의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점원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말하는 거야. 점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겠대. 타인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타인은 사장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시하고 골프 치러 떠난.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관계를 점유 보조 관계라고 하고 이 사람을 점유주라고 해요. 얘를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를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누구만 점유자다? 점유주만. 이 사람만 점유를 인정하고 얘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뭐가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점유가 인정이 안 돼. 보조자에게는 독자적인 점유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이. 너무 깊이 있는 건 아실 필요 없지만은 예. 얘한테 점유를 인정해 버리면 얘가 얘한테 달아든대요. 그래서 안 된대. 얘는 점유를 인정해 주면 안 된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점유자들만 한번 쭉 찍어볼까요? 점유가 인정되는 자들. 일단 돌아가셨으니까 얘는 빼고요. 상속인은 점유자 이다 아니다? 이다. 얘는요.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 얘는 점유자이고 얘는 점유자이고 얘는 아니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어땠어요? 뭐 정도 한번 OX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가 없다는데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X.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권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아야, 즉 갑의 사망 사실을 알아야지만 갑의 점유권을 승계하게 되는 걸까요? 알 필요가 없다. 알지 못해도 그냥 상속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 이렇게 물건을 빌려주는 관계, 맡겨두는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고? 점유, 매개, 관계.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해서 점유권이 있다. 맞습니까? 간접 점유자들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서 누굴까요? 지상권에서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여기는 임대인. 직접 점유자들 불러볼까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그들의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한다고. 자,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를 한 건물을 병에게 전대했다네. 그럼 점유자가 총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갑만, 최초 임대인 갑만 간접 점유자이다. 갑만 간접 점유자인 게 아니고 누구도 을도 간접 점유자이고 병은 직접 점유자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가 맞지만은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어때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됐어요.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점유의 종류로 가볼게요. 점유의 종류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개념을 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점유에서 자주와 타주.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내가 주인이다. 스스로 자, 주인 주자. 이거 남의 건데 내 거 아닌데 내 빌린 건데 뭐 이런 거예요. 타주점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할 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소유할 의사가 있는지, 가질 생각인지 없는지. 소유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예요. 소유 의사가 없으면
타주 점유예요. 여러분들 제 눈에 이렇게 민법책을 다 점유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 여러분들은 그 민법책에 대해서, 그림 민법책에 대해서 소유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요? 그럼 자주죠. 자주 점유이고. 없으시면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민법책을 안 가져오신 거야. 그래서 데스크에서 빌리신 거야. 그럼 소유 의사는 없지. 수업 끝나고 돌아갈 때 돌려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여기 타주 점유 쓰진 않아요. 없으면 타주인데 쓰진 않지만, 타주 점유는 뭐냐면 소유 의사의 반대, 반환의 의사. 돌려줄 의사 생각이 있으면은 무슨 점유? 타주.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요, 자주. 소유 의사가 있으면 자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점유자가 하는 점유가 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인지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건, 의사는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짜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봐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 시작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샀든지 매매, 빌렸든지 임차. 그 원인의 성질을 보고 외형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저 여자가 저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든지 타주 점유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뭐를 살피는, 저 여자의 머릿속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전거를 취득하게 된 뭐를 봐야 된다고요? 원인. 그래서 연습해 볼게요. 저 여자 저거 샀어. 저 자전거 사서 점유하는 거야. 매수인인 거야. 일단 점유 취득 원인부터 한번 말해 볼까요? 점유 취득 원인. 매수인이 하는 점유의 원인은 뭐예요? 매매죠, 매매. 그러니까 매매라는 행동을 어떻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매수인이 물건을 매수하는 것은 돌려주려고 아니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인 거죠. 만약에 저 여자가 저 자전거를 남친한테 선물 받았어. 증여,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죠. 수증자의 점유 취득 원인은 뭐예요? 원인부터 먼저 말하면요. 증여를 객관적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잠시 썼다가 돌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반환의 의사는 없는 거지. 소유 의사가 있는 거죠. 수증자가 하는 점유도 무슨 점유죠? 자주예요. 자주. 그 다음에 지금 한강 공원에 나가서 1시간 빌렸어.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한 거, 임차를 한 거지. 임대차, 임차인이 하는 점유. 이 점유 취득 원인은 뭐죠? 임대차. 임차인은 소유할 생각은 없죠. 반환의 의사가 있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임차인하는 점유. 근데 혹시 이 여자가 자전거 대여소에서 1시간을 딱 빌리면서요, 이 사람 머릿속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튀어야지 이렇게. 튈 거야. 주민등록증 맡겨놓은 것도 가짜야. 그냥 그거 갖고 바로 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소유 의사가 있어, 없어? 내심으로는요, 있어. 그러면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자전거 빌릴 때부터 나는 안 돌려줄 생각이야. 돌려줄 생각은 없어.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그래도 타주다. 어떻게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유를 취득한 원인이 임대차면 객관적으로 뭐야? 타주가 된다는 거죠. 내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주. 훔쳤으면요. 자전거 훔쳤으면요. 도인. 저 법서에서는 도둑놈을 도인이라고 그래요. 도인. 도둑놈. 도인. 훔친 사람. 도인의 점유 취득 원인은 절취 아닌가요? 절도. 절도는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절도는 내가 훔쳐가지고 돌려줄 생각인가? 절대 없지. 돌려줄 생각이 없고 소유사가 너무 강하네. 도인이 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 근데 이 도인은 일지매거든. 그러니까 내가 훔쳐서 내가 가질 생각은 없고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주려고 물건을 훔쳐요. 의적, 일지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점유는, 훔친 물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는 자주일까 타주일까? 그래도 자주다.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가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내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훔쳤으면 자주, 샀으면 자주, 선물 받았으면 자주, 빌렸으면 타주, 훔쳤으면 자주, 이런 식이라는 객관적으로.
상속인이 하는 점유는요. 점유 취득 원인은 뭐야? 상속받아서 점유하면 상속이죠? 자주일까 타주일까? 자주 아니고 타주 아니고 자주일 수도 있고 타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건물 소유자셨어. 이 건물을 사셔서 소유자셨어. 그럼 이 건물의 자주 점유자예요, 타주 점유자예요? 아버지는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한테 소유권이 상속되는 거지. 그러면 아들은 무슨 점유자인 거죠? 자주 점유자죠. 그대로 점유권도 상속되니까. 근데 아버지 이 건물 임차인이셨어. 임차인이었다고요. 자주 점유자였어, 타주 점유자였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소유권을 상속받아요, 임차권을 상속받아요? 임차권을 상속받지. 그럼 아들은 무슨 점유자죠? 타주죠. 그렇죠? 답 나왔죠? 그러니까 상속은 새롭게 점유를 취득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냥 피상속인의 점유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데요. 상속인의 점유, 상속은 새로운 점유 취득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 모습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대로. 피상속인의 점유가 자주면 상속인도 뭐예요? 자주.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면 상속인도 타주이지. 상속으로 인해서 점유의 태양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은 없다. 되셨죠? 됐어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자가 기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 기지에 대해서. 자, 분묘기지권 좀 기억나시나? 이렇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요 기지, 요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 승낙받아서 분묘를 설치했으니까 분묘지권을 설정했다는 게 취득 원인인데, 이거는 땅을 여러분들 소유할 의사가 있어요? 아니면 빌린 거예요? 빌린 거죠. 좀 장기간의 세월을 빌린 거니까 언젠가는 돌려줄 의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지권자가 기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점유는 점유의 태양상 무슨 점유다? 타주이다. 소유사가 없는 타주이다. 등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쭉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구별하려면 점유를 취득하게 된 뭐가 밝혀져야 되는 뭐가? 원인. 근데 원인을 모를 때도 있나 없나? 있지. 원인이 밝혀지 불분명하고 애매하거나 아니면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지. 점유자는 내가 이거 샀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점유하고 있다고? 자유점유. 근데 상대방은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한 거야. 너는 임차인이라고. 너는 무슨 점유하고 있다고? 타주.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릴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법정에 와서 싸우는데 판사가 딱 보면 아나? 모르지. 판사도 뭐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왔다 갔다 달라질 때가 결론이. 그럴 때 잘 모르겠으면요.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이렇게요. 자주점유로 일단 뭐 한다? 추정을 해요. 추정한다는 것은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취급하고 100% 단정은 아니에요. 추정을 해요. 추정. 조문을 보시면 점유의 태양 197조 제1항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 태, 모습 양, 점유의 모습 이거예요. 점유의 모습, 점유자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걸 추정한대.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법정에서 막 논쟁거리야. 원고 피고 사이에. 근데 둘 다 주장만 하지 증명 못해. 그럼 기본값은 뭘로 간다는 거죠? 자주점유인으로 추정해서 재판을 진행해요. 추정의 기법은 뭐냐? 일단 증명 못하면 추정 사실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추정은 100%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면 깨어질 수도 있는 게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주로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 갑의 소유 토지를 갑의 소유라고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갑이 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데 이 점유 기간이 오래되면 옛 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배울 건데, 자, 점유를 해서 점유를 오랫동안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간이 몇 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년.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 등기만 하면 네 거다 이렇게 소유권 취득한다. 남의 거라도. 원래 남의 땅이었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어떻게 점유해야 된다?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거 무슨 점유? 자주 점유를 하면 등기해서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20년을 점유했어. 갑의 토지를 20년 점유했는데 얘가 자주 점유를 20년을 했다면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해서요. 있지.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했다면? 타주점유했다면 20년 아니라 200년 해도 소유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점유자하고 소유자하고 법정에서 만나 싸울 때 점유자는 뭐라고 주장할 판이에요? 자기는 자주점유자다. 상대방은요, 안 뺏기려고 타주점유, 이렇게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판사가 뭐 자주점유하는지 타주점유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조기 기법에다 자주점유로 뭐 하고 있다? 추정을 해요. 그럼 추정 사실이 자주예요. 주장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될까, 증명할 필요가 없을까? 필요가 없지. 이게 디폴트 값이거든. 가만히 있으면 자주거든. 그냥 아무것도 증명 안 되면 자주로 재판이 이루어지거든. 그럼 똥줄이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는요. 반대 사실. 추정 사실의 반대 사실이 뭐죠, 여러분들? 타주를 주장하고 있는 갑이 이 사실을 판사한테 뭐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라는 것은 판사에게 그 사실이 맞다고 확신을 심어다 주는 거예요. 증명을 해서 여기 증인도 세우고 서류도 제출해서 판사님 저거 나한테 빌린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빌려줬다는 거, 아니면 얘가 매달 나한테 지료를 줬다, 매년 그런 증거 자료를 가져와서 제출하면서 판사님 제가 나한테 매년 이렇게 땅 사용료로 돈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땅이라면 왜 나한테 그런 돈을 주고 있겠습니까? 이런 등등 사실을 통해서 판사를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죠. 판사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타주네, 빌린 거네 라고 확신이 왔어. 그러면 추정이 깨어진다는 거죠. 타주가 증명되기 때문에 추정이 깨어져서 타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근데 증명을 어리버리 못한 거야. 판사가 확신이 안 와. 그럼 증명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면 뭐라고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주라고요. 온갖 게 다 튀어나와요. 자주라고 재판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OX 확인 좀 해볼까요? 자, 7번.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X.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점유를 취득하게 된 뭐를 보는 거죠? 원인을 보고 어떻게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을 한다. 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토지를 임차를 한 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토지를 임차해서 점유했으니까 소유사는 없는 거죠. 타주점유이다. OX. O.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이 되나요? 분묘의 기지는 내가 산 거예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니까 이건 자주가 아니라 뭐야? 타주죠, 타주. 피상속인의 점유, 돌아가신 아버지의 점유가 소유사가 없는 점유였대. 무슨 점유였다는 거죠? 타주 점유. 예를 들면 아버지는 이 건물 주인이셨어, 임차인이셨어? 임차인. 그럼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임차권을 물려주고 가시지? 그러면 상속인이 하는 점유 역시도 뭐다? 타주 점유이다. 맞죠? 권원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불분명, 애매해요. 일단 자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이 된다. 맞고. 그래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임을 증명해야 될 필요는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계속 할게요. 여기서 나온 김에 추정과 간주의 차이에 대해서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정, 간주. 다 입증 책임하고 관계된 용어인데, 자, 우리 재판이 3단 논법의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해서 그 사실에 적용될 법을 발견해서 적용하면 재판 결론이 도출되는 거야. 소전제, 대전제, 결론. 이렇게. 3단 논법, 대표적인 3단 논법 이런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셋 중에 골라보세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 거다. 뭐야? 법칙이잖아요. 법칙. 맞나? 그럼 이 사실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죽는다는 법칙에 넣어보면 결론이 뭐야?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그렇다고. 재판도 저렇게 되는데요. 근데 재판은 법원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법원은요, 판사들은 어떤 사건의 사실을 알까,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을 알까. 판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법이에요, 사실이에요? 법이죠. 법이
법원은 법을 알고 있죠. 판사들은. 사실은 판사들이 알아요. 당사자들이 알아요. 당사자들이 지들이 싸우는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그래서 법원, 법의 세계 격언이 있어요. 법원이 안다. 니들은 사실을 말하라. 그럼 우리가 권리를 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니들은 사실만 얘기하라는 거야. 법은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다. 법 얘기는 하지 마라. 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니들은 사실관계만 얘기하라. 그래서 민사재판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관계의 확정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뭐 포청천 이런 걸 봐가지고 뭐 판사가 알아서 전부 다 직권으로 뭔 걸 다 탐지해서 뭘 재판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원고피고 당사자들의 몫이에요. 당사자가 그 사실 자기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해야 돼. 주장하고 증명한 사실만 놓고 재판해야 돼.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을 심어다 주는 것을 입증이라고 하거든요. 확신을 심어다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기법으로 만든 게 추정과 간주예요. 어떤 사실이 추정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실을 간주할 때가 있어요. 간주는 간주라는 법률 용어를 쓰지만 법 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뭐라고 본다 이렇게 나와요. 뭐뭐라고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건 간주 규정이에요. 둘은 달라요. 추정은 일단 그 사실을 가정을 해요. 그 사실을 가정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을 거라고 일단 추측해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추정 사실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반대 사실 증명을 허용하는 거지. 추정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걸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주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죠. 가만히 있으면 자주점유가 기본값이거든. 그러면 추정 사실을 다투는 자, 뭐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추정 사실을 다투는 자가 추정 사실에 즉 반대 사실을 주장한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고 반대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추정은 깨어질 수 있어. 추정이 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추정이 번복된다. 추정이 뭐가 된다? 복멸된다. 그 다음에 간주는 뭐냐면은 어떤 공익상의 이유로 아니면 사회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공익상의 이유로 어떤 사실을 단정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 사실, 다른 쪽 사실을 주장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로 본다. 그럼 그 다른 소리 하지 마. Shut up 이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사실 주장을 허용하지 않아요. 혹시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번복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게 간주예요. 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조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점유를 하는 사람은 소유의사로 자주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본다가 아니라 뭐야?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주 점유일 수도 있어 없어? 그 사람의 이 점유가 어쩌면요. 있죠. 타주 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판사에게 뭐 하라는 거죠? 증명을 하라는 거죠. 증명이 되면 자주 점유라는 추정은 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번복되고 깨어지어서 타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타주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사람이 증명을 못하고 판사에게 확신을 심어다 주지 못하면 일단 소유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취급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지.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어떨 때는 법조문이 이렇게 추정한다. 어떨 때는 이렇게 본다. 여기는 추정한다로 돼 있죠. 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165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본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거 본다하고 추정한다를 쓱쓱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아주 지사졸렬한 문제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하나도 안 배웠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 없어요. 나중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 표가 있다, 정리된 표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선의점유, 악의점유 볼게요. 지금 우리가 뭐 배웠죠? 무슨 점유 배웠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다음에 선의점유, 악의점유는 이건 뭘까? 근데 우리가 선의와 악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을 배웠잖아.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뭘 모르면 선이네. 뭘 알면 악이네. 그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알고 모름의 대상만 파악하면 끝이네. 뭐냐면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본권이 없는 거야. 본권이란 말을 또 알아두셔야 되지. 본권이 뭐죠? 본권을 5글자로 표현하면 소유할 권리가 아니고
점유할 권리. 소유하고 점유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점유할 권리를 본권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 보세요. 점유할 권리, 소유권, 생각해 보면 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뭐 유치권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없어. 얘가 없이 점유하는 거야.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무단점유. 그거를 자기가 모르면 선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알면 뭐라고? 악이. 그러니까 선의점유, 악의점유는 둘 다 공통점이 무슨 점이라는 거죠? 무단점이야. 점유할 권리 없는 사람들이지. 그걸 모르면 선이, 알면 악이. 도둑이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이거 말고 자주인가 타주인가? 도둑의 점유는요, 자주죠. 도둑은요, 점유는 하고 있어도 뭐는 없는 거죠. 본권은 없는 무단점유자죠. 자기 스스로 알아 몰라. 아니까 도둑이 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 악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해서는 자주, 선의인지 악의인지 구별해서는 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한번 이해하셨는데 테스트 해볼까? 여러분들 그림의 법칙 다 점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림민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점유는 선의 점유일까 악의 점유일까? 여러분들 그림민법책 점유하고 계시는데 선의 점유일까 악의 점유일까? 둘 다 아니지. 둘 다 아니지. 선의 점유, 악의 점유는 어떤 점에서 쓰는 말이라고요? 무단점에서 쓰는 말이에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그림의 법칙에. 소유권이 뭔데요? 본권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적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의 점유도 아니고 악의 점유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선의 점유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선의가 아니면 누가 선의이랴, 이런 심정으로 선의점이라고 대답하시고, 악의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머리를 살짝 굴린 거지, 나름대로. 뭐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이렇게. 난 좀 아는데 나는 악의점,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둘 다 아닙니다. 그렇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는 무단점유자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점유가 선의점유예요 악의점유예요 질문하면 제가 소유권자인데 무슨 그런 걸 물어봐요. 저는 그쪽에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자, 한번 볼까요? 갑소유 건물을 매매를 해서 을이 점유와 등기를 다 넘겨받았어. 소유권을 취득한 거지. 그래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이 을이 하는 점유가 선의 점유예요 악의 점유예요? 둘 다 아니다.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데 무슨 선의 악이냐, 이렇게. 그럼 없애볼게요. 매매가 무효였어요.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지. 그럼 등기도 무효지.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저기 그대로 있는 거죠. 하지만 건물은 점유는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지, 넘겨받아서. 그럼 뭐 없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네. 이게 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얘가 모르고서 점유하고 있어. 자기 건 이제 자기가 소유자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선의점유. 매매가 무효 진작에 다 알고 있어. 얘는요 무슨 점유? 이렇게 되는 거지. 무단점유일 때만 쓰는 말이라고. 그럼 선의점유자이건 악의점유자이건 다 무단점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 그러면 아까 213조 소유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이 집 돌려줘야 돼. 선의점유자든 악의점유자든. 근데 돌려줄 때 살짝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201조 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대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돌려줘야 된대요. 과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배웠지. 과실. 과실은 어떤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건 악의 점유자건 집 자체는 돌려줘야 되는데 이 집에서 뭐가 생겼을 때요? 과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은 가질 수가 있어 없어요?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까지도 돌려줘야 돼. 과실은 무슨 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 과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 매매 계약하고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였는데 한 1년 동안 이렇게 점유하다가 돌려준다.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어떻게 점유했냐면 간접 점유를 한 거지. 이렇게 임대를 주면 얘가 무슨 점유하죠? 직접 점유. 얘는요 간접 점유.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그럼 여기서 과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매달 뭐 차임 받는 월세 받는 거 100만 원씩 매달 12개월 1,200을 받았거든. 그럼 나중에 이 계약이 무효인 게 밝혀지고 집을 돌려줄 때 요 1,2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차임의 향방을 가지고 싸우게 될 거예요 아마. 갑의 주장을 해볼까? 갑의 입장에서 집이 내 집이다. 집이 원래부터
내 집이 임대돼서 나오는 월세도 내 돈 아니냐. 그 월세 1,200 받은 것도 주시지. 이게 누구의 주장이죠, 여러분들? 갑의 주장. 그 다음에 을의 주장은 그게 아니다. 집은 네 거니까 내가 돌려줄 거지만 이 과실이 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집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중개사무소에 내놓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내가 얻은 노력의 걸실이다. 집은 돌려주지만 이 과실은 내 거다. 못 돌려준다. 이렇게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교통 정리를 해놓은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점유자 선의점유 과실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점유 악의점유를 배운 거야.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고 악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1,200만 원 월세 1년치 받은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 아니다.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반환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계약이 무효라는 걸 진작에 알았다면 그 과실도 부당이득이어서 반환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기까지? 공평하죠. 그래서 선의점유 악의점유 배웠는데 그러면 이게 계약이 무효로 판명났을 때 을은 어차피 집은 돌려줘야 되는데 뭐인 것이 그나마 유리합니까? 을은 선의점유자인 것이 아니면 악의점유자인 것이. 떡은 돌려줘도 떡곰으로 내가 먹을 수 있잖아 과실은.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주장할 판이에요. 점유자는 선이 난 몰랐다고. 난 몰랐다 진짜. 그 다음에 저 반환 받는 이 소유자는요 뭐라고 주장할까? 너 다 알았지 이렇게 싸우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이잖아. 알았냐 몰랐는 것은 법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어서 얘들이 증명해야 된다니까. 판사도 몰라. 근데 이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조문을 볼까요? 아까 전엔 소유의사로 점유한다고 자주추정을 보셨어? 근데 여기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선의로 점유한 거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을 때 지금까지 그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아니면 몰랐던 것으로 모르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로 추정된다고 둘 중에? 선의 추정. 그럼 추정 사실은 선의. 추정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추정 사실의 반대 사실 뭐예요? 악의를 주장하고 있는 갑이 이 사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을 해야 돼. 판사에게 확신을 심어다 줘야 되는 거야. 증인을 세우고 뭐 서류를 제출하고 등등을 통해서 증명을 딱 해버리면 알았다고 판사가 확신이 오면 추정이 깨어지는 거죠. 그럼 과실까지 다 돌려주라고 판정을 할 거고 증명을 했는데 긴가민 뭐 어리버리 바보 같은 변호사 써가지고 어리버리 됐어. 판사가 확신이 안 와. 그러면 뭐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인 거. 그게 추정의 기법이에요.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건 책인데요. 관계된 책인데 지금 선의점유 악의점유 보신 거야? 그대로 있고요. 선의점유를 다시 나눠요. 우리가 그 선의 악의 개념에서 이미 배운 건데 뭔가를 모르는 경우는 다시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과실이 없는 경우 무과실, 과실이 있는 경우 유과실. 그러니까 내가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걸 모르긴 몰랐는데 부주의해서 몰랐어. 주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어. 그러면 과실이 있고 주의를 다 했지만 모를 수밖에 없었어. 그럼 뭐야? 과실이 없죠. 선의 무과실, 선이면서 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인 점에 있어서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이다. 그런데 여기 조문을 다시 보시면은 점유의 태양 모습은 네 가지가 추정이 돼요. 일단 소유의사로 이게 무슨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주. 그다음 선의 악의가 문제될 때는 뭐야? 선의, 평온, 공연 이렇게 네 가지가 추정이 되지. 선의이며 무과실까지 추정하는 조항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조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그래서 과실 여부가 문제될 때는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임을 증명해야 돼. 다시 한번.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문제될 때는 자주라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점유자에게. 되죠. 증명할 책임이 없지. 선인지 악인지가 다투어질 때는 선이라고 추정을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점유자가 증명할 책임이 없지. 근데 선의까지는 들어왔는데 인정됐는데 과실이 있냐 없냐가 다투어질 때가 있거든요. 주로 등기부취득시효 추정할 때.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의 시작이 선의 무과실로 점유가 돼야지 시작돼야지만 완성될 수 있거든요. 아직 안 배우셨지만 무과실이야 돼. 근데 무과실 부분을 추정하는 조항이 있다 없다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만큼은 점유자가 스스로 자기가 과실이 없었으면 무과실이었으면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을 해야 돼.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기부취득시효 추정할 때. 요거 하나. 제일 마지막에는 하자가 없는 점유와 하자 있는 점유가 있는데 점유에 하자가 없는 게 위에 있는 거야.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는 거. 하자가 있는 것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자기가 무단 점유자라는 사실을. 그다음 평화롭게 점유하는 게 하자가 없고요. 강요와 폭력을 써서 물건을 빼앗아서 점유한다. 강폭 점유 하자가 있고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점유하는 건 하자가 없고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점유하면 하자가 있고요. 계속해서 중단 없이 점유하면 하자가 없고요. 점유했다가 점유 잃었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 하자가 있고 뭐 그래요. 하자가 있다 없다 개념은 요 밑에 나오는 점유의 승계에서 써먹는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법을 전혀 안 배우셨을 때는 어떻게 최대한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여러분들? 선의 점유자 이러면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선의 이러면 좋은 느낌이 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약간 바보 같은 거잖아,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선의의 점유자의 뜻이 뭐죠? 선의의 점유자의 뜻은 자기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음을 무단 점유 해석해 보세요. 무단 점유,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뭐 하고요? 모르고서 점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점유하는 물건은 돌려줘야 되지 소유자에게. 하지만 거기 생긴 과실은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X. 이건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 아니다. 아니다.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 점유자가 악의인 것은 점유자가 못돼 처먹었다는 소리가 아니죠. 제가 무단 점유자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죠. 돌려줘야 되죠. 수취한 과실. 일단 점유자가 선인지 악인지가 문제될 때 선의인 것으로 점유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점유자가 과실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건 추정되지 않아서 이거만큼은 스스로 문제가 터지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있고 요즘도 맛만 보고요. 좀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라운드에 하고 좀 쉬었다가 소유권 넘어가겠습니다.